예, 하여튼 사람 역시 애를 낳아. 아유, 힘들어요. 자, 7월 27일 월요일이고요. 아침 정모 미팅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달해 드릴 내용은요. 이게 저번 주 금요일 날 제가 나눠드렸어요. 맞죠? 네. 못 받으신 분? 네, 제가 다시 이거 한정판이라 가지고 몇 개 없는데, 예, 이제 거의 다 팔려가죠. 이게 참 좋은 드림북이다라고 해서 안에 담보별로 화법을 넣어놓은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받으시면 이름을 대빵만하게 쓰세요. 이거 잃어버리면 진짜 아까운 거라 가지고 쓰시고요. 요거를 아침에 되는 대로 조금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무슨 담보가 있는지, 그리고 이 담보의 화법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시작을 할 거고요. 요거 있잖아요. 제가 파일을 받아놨어요. 그래서 혹시나 안에 있는 내용을 낱장으로 내가 원한다. 혹은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 책장을 예, 한정판이었어. 예. 이거 없으면은 진짜 종이로 이제 너덜너덜하게 가져다녀야 되는데 예, 갖고 계셔야 돼. 그렇게 뽑아드릴 테니까요. 아무튼 아침마다 요거 꼭 가져오시면서 안에 있는 내용들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요거랑요, 그 8월달 변경사항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릴 거고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처음 약속 100세까지 건강보험안의 77대 질병수술비가 106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특정한 이제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 갑상선을 보여드릴 거예요. 갑상선 결절로 인한 수술이 77대는 1000만원 보상이거든요. 매 회마다. 그런데 그게 이제 106대로 바뀌면서 깔끔하게 확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 어차피 청약서 마지막으로 써야 된다라고 했을 때 처백세로 한번 꾸며보는 것도 하나의 플랜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해실적 현황 같이 공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말에 붙은 게 확정된 게 제가 이거 오늘 아침 8시에 작성하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된 경우도 있을 거예요. 데이터는 확정이 됐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같이 보시게 되면 자, 황진선 멘토님이 운전자 보험 이렇게 체결하셨고요. 이재현 TCR님이 운전자 보험 2건, 박수경 TCR님이 운전자 보험 2건, 이진수 멘토님이 운전자, 최원주 TCR님이 운전자, 김상희 TCR님이 운전자, 정유일 TCR님이 첨액세랑 운전자 2건, 자, 최효정 TCR님이 운전자 체결하셨고요. 김민아 TCR님이 창간편, 김하정 TCR님이 운전자, 서영희 TCR님이 아이러브 건강보험, 김선아, 밑에 다 1차월 신인분이십니다. 김선아 TCR님이 운전자, 김나혜 TCR님이 운전자 2건, 자, 박미 TCR님이 운전자 체결하셨고요. 양진주 TCR님이 운전자 보험 2건 이렇게 체결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금요일 실적 거서하신 분들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지정 실적 다음 같습니다. 보장성 94.2%까지 와 있고요. 재물이 56%, 자동차가 116.1% 이렇게 와 있습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 주차고 이번 주는 금요일이 말일이에요. 그래서 딱 이제 깔끔하게 떨어지고 8월달 자, 올 초부터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마무리 5일간 잘 해주십사 당부드리면서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스쿨 1기 모집 중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4일간 보험스쿨 진행할 거고요. 보험스쿨이라 함은 우리 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데 혹은 입과를 앞두고 있으신 분들 혹은 내가 입과를 하고 싶은데 보험이라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혹은 보험이라는 막연한 선입견 때문에 그런 걸 좀 깨보자 라고 하는 그런 세션으로서 4일간 진행을 합니다. 아침에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씩 진행할 거고요. 지금 모집 중인데 지난주 금요일까지 6분 지금 들어오겠다라고 하셔가지고 면접까지 다 본 상태입니다. 아직 사람 수는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좀 많이들 좀 홍보하셔가지고 올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고요. 단순 알바 형식은 안 됩니다. 면접에서 다 걸러낼 거예요. 우리 업무를 정말 하고 싶은데 미리 맛보기판으로 하고 싶다. 혹은 내가 좀 관심은 있지만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시거나 좀 내용을 좀 더 확인한 후에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조금 이쪽 좀 안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여기 우리 교육장 여기서 할 거예요. 여기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자 4일간만 딱 진행을 할 거니까 좀 대대적으로 홍보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활동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스마트 활동 4주차 와 있습니다. 7월 26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날 끝납니다. 토요일까지 안 가요. 금요일날 끝나기 때문에 요 컨텐츠 발송하시고 보장 분석하시고 방문 활동 하시는 거 이번 주 금요일까지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고요.
지난주 금요일까지 확인을 했더니 30분이 전부 다 달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차별로 그 3주차 연속으로 하신 분도 계시고요. 3주차까지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이 30명 된다라고 하는 거, 아직 내가 못 해봤다라고 하시면은 이번 주까지 좀 완료 부탁드린다라는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와 동시에 하고 있는 두 베이지 활동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총 9가지 칸을 빈 칸 3줄 맞추시게 되면은 고무장갑 7세트를 드리고요. 4줄 맞추시면은 고무장갑에 엎어서 여기 냄비까지 든다라고 하는 요거, 여기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이에요. 아마 본점에서 하루하루 단위로 아래 그 해당 여부가 내려올 텐데, 지금 총무님께서 지난주 22일까지 X표 쳐놨거든요. 자, 이번 주에 나오는 거는 제가 확인해서 빈곡한 달성하신 분들 다 체크를 해가지고 다음 달 초에 해당되는 물품 나눠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것도 좀 신경 써서 해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특히 장기 설계 이런 거 18건, 16건 되신 분들 되게 아깝잖아요. 이런 것도 좀 확인하셔가지고 조금 이번 주는 활동 측면에서 좀 맞추는 그런 주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자, 화법집 안에 있는 내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법집 멘토님 던지세요. 머리 찍히면 상해잖아. 자, 오늘 요 내용 좀 볼게요. 안에 페이지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은 자, 페이지 5페이지 봐요. 5페이지. 이게 담보별 화법집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평소에 이제 차맹털이나 담보들 이제 설정하시면서 뭐 잘 아시는 3대 진답 이런 거는 뭐 더 얘기 안 해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넣는 담보나 혹은 지나치는 그런 담보들의 내용들을 내가 저 사람한테 권유를 하고 싶어도 혹은 이 내용이 뭔지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권유하지 못하는 것들, 혹은 이 담보가 참 좋은 걸 알겠는데 효과적으로 고객들한테 전달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압축해서 넣어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페이지 보시게 되면 통계로 알아보는 3대 질병이다라고 해서 한국인의 3대 사망 원인 및 사망 원인별 의료비라고 해서 나와있죠. 암, 뇌, 심. 암내심이 사망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을 하기 때문에 암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단비로 따로 빼놨고 그만큼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데 3대 사망 원인이 46.7%를 차지한다라고 하고,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암내심에 각각이 드는, 통계청에서 나온 각각이 드는 사망 원인별 의료비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만큼 드는구나 라고 하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3대 질병 평균 진단 연령이다 라고 해서 거진 50대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좀 하자. 왜? 젊었을 때 가입해야 가입 금액도 많고 저렴하게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50대도 괜찮다. 아직 내가 3대 진단에 대해서 별 그게 없다라고 하더라도 미리 준비해 놓은 게 필요하다. 왜? 암은 51.5세, 급성심근경색은 53.7세, 뇌치료는 50.9세가 평균 연령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넘어가서요. 자, 3대 진단비 관련 담보다라고 해서 1번부터 나오죠. 3대 질병 진단비라고 하는 담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대 질병은요, 암, 뇌, 심 각각 가입을 하는 게 원칙적인 모습이라 생각을 하지만요, 3대 질병 진단비다라고 해서 암내심이 통째로 묶여 들어가 있는 담보가 있어요. 이 담보는요, 어쨌든 3대 진단이 연속적으로 온다라는 걸 가정하지 않고 각각 걸릴 확률이 있다라고 봤을 때 3대 질병 진단비를 묶어 놓으면 그만큼 저렴하게 가입 금액을 가입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나온 담보예요. 이 담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은 딱 나와있죠. 암이 뭐냐? 세포의 비정상적인 성장으로 인한 악성 종양으로 국민 3명 중 1명은 걸린다는 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문구 있다라고 한다면 발췌하셔가지고 내가 정말로 필요한, 설명할 때 필요한 화법을 쓰시면 돼. 그렇죠? 그래서 뭐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뇌경색과 뇌출혈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급성심근경색도 심장 근육의 조직이나 세포가 괴사 일어난다라고 해서 급성심근경색, 암내심에 대한 설명이고요. 밑에 나와있죠. 3대 질병 진단비는 뭐다? 각각 개별로 가입하는 것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3대 질병에 대한 준비 및 보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최초 발병한 질환에 대해 1회에 하나요 지급을 합니다. 암내심 가입, 그러니까 3대 질병 진단비를 가입했는데 암에 걸렸다. 그러면 그 담보는 없어지는 거예요. 1회 한이기 때문에. 그리고 옆에 1년 내 발병 시 50% 감액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의 경우에는 90일까지 면책 기간이 있다. 이렇게까지만 설명해주면 이 담보에 대한 완벽한 설명이 됩니다. 자, 밑에 내려오셔가지고
계속받는 3대 질병 진단비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는요 우리가 세 번째 문단을 보시게 되면 계속받는 3대 질병 진단비는 암, 뇌졸중, 투, 급성심근경색이 진단이 되고 2년 후에 재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에요. 그때 가입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암의 경우에는요 원발암, 전이암, 재발암, 잔여암 다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받는 3대 질병 진단비를 가입을 해놓으면은 암내심이 왔을 때는 그냥 앞에 있는 3대 질병 진단비나 암내심 각각에 해당되는 질병 진단비에서 진단비를 보상을 받고요. 그리고 2년 이후에 예를 들어 암 같은 경우가 전이가 됐다, 재발이 됐다, 잔염이 남아있더라, 요거 새로 생겼더라고 했을 때 2년만 지나면은 계속받는 3대 질병 진단비 가입금에 그냥 들어요. 그리고 이 담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또다시 2년 이후에 암내심이 왔을 때 또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받는 3대 질병 진단비는 앞으로 진단받고 이후에 계속해서 진단받을 걸 대비해서 가입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은 뇌졸중 및 뇌졸중 2 보장 범위다라고 해서 이렇게 보장이 된다. 뇌졸중과 뇌졸중 2는 이런 차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나와 있고요. 자, 3번 보시면 혈전 용해 치료비. 야, 이것도 괜찮은 담보예요. 혈전이 뭐예요, 혈전? 그렇죠. 혈전은 피딱지거든요, 피딱지. 피딱지인데 왜 이게 위험하냐면요. 우리가 콜레스테롤이든 뭐든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요. 우리가 유속은 굉장히 빨라. 그래서 뭐 혈압이 높으면은 막 뭐 140, 150 이러잖아요. 혈관이 있으면은 유속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 유속이 혈관 자체가 건강하지 않으면은 혈관벽에 상처를 낼 수가 있어요. 이 물의 흐름 때문에. 우리 왜 호스를 이렇게 세게 잡으면은 되게 세잖아요. 그런 센 그 유속이 혈관에 상처를 내게 되면은 그 혈관 상처를 우리가 메꾸기 위해서 백혈구나 기타 등등 이런 성분들이 거기 달라붙는데 그냥 달라붙으면 모르겠지만 지나가던 지방 찌꺼기나 혹은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그 우리 치료 와중에 있는 그 덩어리에 붙어요. 붙다 보면은 이게 하나의 큰 딱지를 선택하다가 그게 하나의 혈전이라고 해서 이게 큰 딱지가 이게 맺히게 된답니다. 근데 그 딱지가 유속 때문에 떨어져 나가가지고 계속 이 혈관을 돌다가 지 크기에 맞는 그 혈관에 딱 벽에 붙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피딱지가 돌아다니다가 뇌에 들어가가지고 뇌 혈관에 딱 붙었을 때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뇌경색이 오거나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통 혈전이라고 하는 이 피딱지가 뇌 혈관을 막았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혈전 용해 치료라고 하는 링겔을 꽂아가지고 약물 투여해가지고 뚫습니다. 그 혈전 용해 치료비, 즉 혈전 용해 치료를 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 가입 금액을 드리는 게 담보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뭐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정맥 내 혈전 용해술은 정맥을 통해서 혈전 용해제를 투여한다 했죠. 그리고 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 피딱지를 녹이내는 것이에요. 이런 시술을 했다, 이런 처치를 했다라고 한다면 가입 금액을 드립니다. 그게 혈전 용해 치료비다라고 해서 뇌혈관 관련된 담보에 대해서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요 혈전 용해 치료비 괜찮아요. 이것도 같이 넣으면 좋고요. 자, 밑에 보시면 4번 위 12지장 대장 양성 신생물 폴립이죠. 진단비다라고 해서 자, 2017년도 통계청 기준 국내 암 발병 1위가 위암이고 2위는 대장암인데 자, 보통 우리가 위암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 검사 많이 받죠. 근데 요즘에는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암으로 번지기 전에 미리 우리가 이제 검진을 통해 가지고 폴립이라고 하는 형태의 이제 용종을 제거를 합니다. 그럴 때, 즉 용종을 있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을 때 나오는 게 이 위12지장 대장 양성 신생물 진단비입니다. 그렇죠? 자, 밑에 보시면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이 필수 항목이 되었는데 대장 내시경 경우에 따라 비용이 발생다 하더라도 내 건강을 위해서 고민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매년 받는 건강검진 하기 전에 이런 진단비 좀 준비하고 가라. 그런 식으로도 쓰고요. 자, 다섯 번째 보시면은 암진단비 2죠.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암진단비에 대한 설명인데 이거는 관로일과 질병사망 보장형이라고 적혀있어요. 이 담보가 뭐냐? 이 담보를 선택하시면요. 옆에 표에 나와 있듯이 암진단 걸리면 100% 들어요. 그리고 암진단 걸리고 난 이후에 사망했다. 또 100%를 들어요. 그런데 암진단 없이 그냥 사망했다. 질병 사망했다라고 한다면 가입금액의 2배를 드립니다. 요 담보예요. 요 담보. 그래서 이 담보는 질병 사망이 부과된 담보이기 때문에 좀 비싸요. 하지만 암 관련해서 암도 가입하고 질병 사망도 가입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요 담보 괜찮아요. 그래서 암진단 걸리면 100% 1000만원 드리고요. 또 암진단 이후에 사망했다 그러면 추가로 1000만원 더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암진단도 없이 그냥 사망했더라, 즉 질병 사망했더라, 그럼 2000만원 드린다는 겁니다. 그 담보를 암진단비 2 질병 사망 보장형이다 라고 하고요. 자, 넘어가서 암진단비 2 유사암제 요까지만 보고 자 지나갈게요.
야, 이거는 암진단비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굉장히 스테디셀러하게 이 담보 하나만으로도 판매가 잘 되는 담보고요. 암진단비 관련된 통계 자료나 혹은 화법 이런 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걸 밑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안에 있는 내용들 한번 쭉 보시고요. 자, 밑에 있는 그림만 볼게요. 2017년도 성별 주요 암종 발생률이다라고 해서 남자는 위암, 폐암, 대장암 이렇게 그리고 전립선암 4위까지 올라와 있네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 갑상선이에요. 감상선 아니에요. 갑상선암, 대장암, 위암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통계들 잘 활용하셔가지고 암진단비에 대한 뭐 이렇게 좀 부가적인 설명, 그 보험에 대해 잘 모르시는 고객도요 실손의료비랑 암진단비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보험 잘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뭐 암보험, 실비 이렇게만 많이 얘기하시는데 관련된 자료들 자 첨부하셔가지고 조금 연구하셔서 화법집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볼게요. 통계 자료는 네. 17년 이후로는 지금 이게 통계가 보통 우리가 2020년도라고 한다면은 2년 전 통계를 사용해요. 통계가 이게 바로 올해 통계했다 해가지고 바로 내년에 쓰는 게 아니라 통계 자료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고 통계 자료에 대한 말 그대로 그 후단에 있는 그것 때문에 발표를 2년 단위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최신의 통계 자료를 보면은 2017년도, 2018년도 통계를 쓰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2017년도라고 해서 오래된 거 아니냐 절대 아니에요. 통계청 가게 되면 이 가장 최신의 자료이기 때문에 요거 있는 내용들을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법집은요 뭐 짧게든 많게든 아침에 조금씩 보도록 할 테니까 아침에 오전에 정보 미팅 참석하셔가지고 안에 있는 내용들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정보 미팅 내용들 전달해 드릴 것들 같이 전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월 인수지침 변경사항부터 볼게요. 요거 장기보험 인수지침 변경사항이다라고 해서 이 보시면은 현재 60세 이하 보장피가 무해지가 10만원, 일반해지가 12만원, 보장피 기준으로 전기납 3만원 이렇게만 넘으면은 상해 사망이랑 뭐 이런 스코어링을 안 붙이겠다라고 하거든요. 요게 이제 8월달 들어가게 되면은 무해지는 10만, 일반해지는 15만 넘어야지 상해 사망을 안 붙여요. 전기납 같은 경우에는요. 보장보험료가 10만원 넘어야지 상해 사망을 붙이라라고 하는 얘기가 안 될 겁니다. 즉 스코어에 대한 문제예요. 스코어에 대한 문제예요. 상해 사망 관련된 내용이고요. 스코어링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원래 오늘부터 바뀐다라고 했는데 그냥 8월달부터 바뀌는 걸로 8월달 들어가게 되면은 말씀드렸지만 그 종합보장형에 대한 청약서가 다 바뀌어요. 약관이 바뀌기 때문에 청약서를 못 쓰는데 그럴 거면은 이번 달까지 다 통일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8월달이면 바뀌어요. 자 그리고 106대 질병수술비 안에 있는 5대 질병과 60대 생활질환이 각각 1000만원에서 500만원,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이것도 8월달부터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106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봤던 뭐 위 대장 내시경 했을 때 위 용종 풀립 그리고 뭐 대장 용종 풀립 이런 것들도 현재 수술했다라고 한다면 106대에서 200만원까지 진단을 받을 수가 있는데 100만원 수준은 다 줄어들더라. 이게 8월달부터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 안내를 좀 해드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처음 약속 100세까지 건강보험이 안에 있는 77대 질병수술비가 106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7월달 마무리 하시면서 이 처백세도 좀 잘 봐주셔야 되는 게 안에 있는 담보가 106대로 바뀌게 되면은 77대 고유에 뭐 가입금액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디메리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보자라고 하고 그 77대 질병수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갑상선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갑상선 관련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이 뭐예요? 이거. 네, 이거죠, 이거. 갑상선 이겁니다. 뇌분비선이다라고 해서 우리 몸의 대사를 이렇게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게 갑상선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갑상선이 망가지게 되면은 희한한 이제 몸의 전체 대사 증후군이라고 해서 영향들이 많이 옵니다. 갑상선 역할이 이런 거래요. 체중의 증가와 감소의 영향을 내가 이유 없이 자꾸 살이 빠진다. 이유 없이 살이 자꾸 늘어난다 그러면 갑상선 의심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심장 박동수나 뭐 체온, 장에서 음식물의 이동 속도를 조절한다라고 하고요. 근력에 영향도 미치고 특히 태아나 소아 같은 경우에는요. 신경세포, 신경계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갑상선이 좀 이상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총 이렇게 5가지에 해당되는 이제 질병을 좀 많이 맞이하게 됩니다.
갑상선 항진증과 저하증 많이 얘기 들어보셨죠? 항진증 같은 경우에는요, 항진, 즉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과다하게 분비돼서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갑상선은 우리 몸을 일정 수준으로 이렇게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되면서 예를 들어서 피로감이 증가된다든가 체중과 근육이 갑자기 감소된다든가 식은땀이 많이 난다, 안구 돌출이 된다, 뭐 이런 분들은 갑상선 항진증의 어떤 증상이다라고 하고, 자 반대로 갑상선 저하증이다라고 해서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부족해서 나타나는, 즉 신진대사가 저하된, 내 몸이 너무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 그게 뭐냐면은 만성 피로가 뭐 시력부진이 나왔다, 체중이 증가됐다, 움직이기 싫다 이거요. 막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럼 체중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탈모도 뭐 증상이라고 하네요. 피부 건조증이나 변비. 근데 둘은 완전 정반대에 있는 그런 것들이죠. 하나는 너무 과다하게 분비돼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거고, 어떤 거는 너무 이제 이게 분비가 안 돼가지고 피로가 막 쌓이잖아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갑상선 결절 양성 종양 암이에요. 코드 잘 보셔야 돼. E04 D34 C73이에요. 갈수록 좀 더 심각해지는 거고, 결절이 뭐예요? 결절. 결절을 다른 말로 하면 혹이에요, 혹. 결절이 뭐 이렇게 잘라지는 그런 거 아니에요. 결절은 혹이에요, 혹. 그래서 갑상선 결절만 있더라. E04 코드입니다. E04 코드가 우리가 뒤에서 얘기하는 갑상선 결절 수술비 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갑상선 세포의 크기가 커져서 그냥 단순 낭종으로 밝혀진 게 갑상선 결절이고, 이 갑상선 양성 종양은요, 갑상선 세포 양이 막 늘었는데 봤더니만 이 선종이라는 게 양성으로 판정되는 거예요. 얘는 그냥 세포 단순하게 낭종인데 얘는 좀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악성은 아니더라. 그렇게 되면 D 코드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갑상선 암은 잘 아시다시피 무분별한 세포 증식을 하는 악성 종양이다라고 했을 때 C 코드가 났고요. 요 5가지가 갑상선 관련된 내용 중에 가장 대표적인 내용들인데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우리가 갑상선 질환을 치료한다라고 해서 치료법은요, 항진증 같은 경우에는 약을 드셔야 돼. 너무 이게 그 갑상선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되니까 그 분비를 억제하는 약을 드셔야 돼. 그래서 투약 2, 3주 후에 좀 호전된다라고 하고, 뭐 6에서 8주는 갑상선 기능이 정상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1년 단위로 한 번씩 검사 맡아라라고 하는 거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요, 뭐 이게 잘 뭐 얘기 들어보신 약인지 모르겠는데 신지로이드정이라고 해서 요걸 드셔야 돼. 그래야지 갑상선 기능이 좀 더 돌아오시면서 안에 있는 뭐 부족한 호르몬을 채운다라고 해서 수치 조절이 뭐 되고 증상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뭐 이렇게 약을 드신다라고 하고,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둘 다 인수는 받고 있어요. 다양한 뭐 서류나 통화를 통해 가지고 인수는 받고 있고요. 항진증과 저하증은 약물요법을 쓴다라고 하는 건데, 자 문제는 이거예요. 갑상선 결절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우리가 갑상선 혹을 제거하는 데는 3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 첫 번째가 갑상선 내시경 절제술입니다. 이거는 관열 수술이에요. 말 그대로 이제 겨드랑이 부위에 피부 절개해가지고 내시경이랑 수술 요구 삽입해서 갑상선을 인위로 절제하는 겁니다. 요거는 우리가 수술비에서 말하는 수술의 정의에 100% 해당되는 거예요. 결절 말 그대로 관열 수술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고주파 절제술이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겨드랑이에 이게 그 상처 자국을 내니까 외경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단벌을 많이 쓰는데, 요거는요 그 폭 내부에 1mm의 굵기의 가느다란 바늘을 삽입해가지고 고주파를 발사한대요. 이렇게 바늘을 삽입해가지고 고주파를 발사해가지고 종양을 괴사시키는 방법이 고주파 절제술이다라고 하고, 여기에서 요즘에 좀 많이 하는 게 이제 요거는 알코올 경화술이다라고 해서 요 혹이 안에가 이 혹 안이 100% 물로 차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주사를 넣어가지고 이 물을 싹 빼내고 그 안에 알코올로 다 지쳐놓고, 그럼 크게 줄어든대. 다시 또 물 빼내고 알코올로 쳐놓고, 이렇게 조금씩 줄어드는 게 알코올 경화술이다라고 해서 요즘 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알코올 경화술은요 신의료기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갑상선 결절 때문에 알코올 경화술 시술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보상되는 범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보상이 안 돼요. 단 고주파 절제술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신의료기술 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갑상선 수술을 했는데 관열 수술이 아니라 그냥 고주파 절제술을 했다라고 하시면요, 요거는 우리가 그 약관에서 말하는 수술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77대 질병 수술비가 들어가고 다 보상이 됩니다. 뭐 똑같이 주사기를 넣는 게 한데, 고주파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요 신의료기술 평가원에서 신의료기술 등재가 됐어요. 우리는 그 기준을 하거든요. 그 기준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게
관열 비관열 수술이 아닌 다른 형태의 수술을 했을 때 이 수술 형태가 보상이 되는지 여부는요, 보상가에 문의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누가 처음 듣는 어떤 기술을 갖고 보상이 되냐 물어봤을 때는요, 일단 확인을 좀 해보고 안내해 드릴게요. 이렇게 안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 수술 형태가 뭔지 확인한 이후에 우리가 보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갑상선 결제술 같은 경우는요, 요 세 가지 방법 중에 고주파 절제술과 갑상선 내시경 절제술로 보상이 되더라. 그리고 가운데 이걸 또 많이 하세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보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상이 되냐? 이거 실제 보상 사례입니다. 이건 갑상선 암 진단비 보상 사례다라고 해서, 여러분 갑상선은요 유사암 진단비에 들어가죠. 유사암이에요. 유사암이다 보니까 이분이 4천만 원 다 갔어요. 유사암 진단비를 4,100만 원 가입을 하신 분인데, 예전에 우리 유사암 진단비 5천만 원까지 막 가입시켜주고 그랬거든요.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분이 가입하고 1년이 안 돼서, 즉 가입하고 얼마 만에 됐더라? 하여튼 1년이 안 됐는데, 포인트 이겁니다. 어쨌든 간에 유사암 진단비는 감액기간 면책기간이 없어요. 가입하고 바로 다음날 암 진단 받아도 유사암 진단 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4,100만 원 100% 지급이 됐다라고 해서, 중요한 건 유사암은 각 1회 한이기 때문에 요거 갑상선암 진단 받았다고 유사암 진단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남아있으면서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갑상선 C코드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요거죠. 갑상선 결절에 대한 보상 사례입니다. 이 코드. 아까 말씀드린 혹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분이 어떻게 보상을 받았냐면은, 질병수습이 10만원 가입하고요, 40대 질병수습이 500, 18대 질병수습이 500 이렇게 가입을 했어요. 이렇게 가입을 했는데 보상이 얼마 나갔냐면 2천만원 나갔어. 어떻게 2천만원 나갔냐라고 봤더니만, 자, 갑상선계 결절이 8개 진단 먹고 2번에 걸쳐가지고 고주파 절제술을 한 거예요. 2번에 걸쳐서. 그래서 1년의 경과가 있기 때문에 40대 18대 질병수습은 다 회당 지급이고 감액기간이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 자, 질병수술비는 연과 1회 한이라도 10만원 나가고요, 40대 질병수술비는 2번에 걸쳐가지고 했기 때문에 500만원씩 곱하기 2번, 18대 질병수술비도 마찬가지 2번 했기 때문에 500만원 곱하기 2번, 이렇게 해서 2,010만원 주고 보상받고 종결이 됐습니다. 갑상선 결절로 고주파 시술, 18도도 있고 40도도 있습니다. 자, 요건데 중요한 거는 요거죠. 우리한테 갖고 있는 플랜이 이거예요. 처음 엽서 100세까지. 처음 엽서 100세까지가 77대 질병수술비가 이번 달까지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77대 질병수술비 넣고, 이거 했죠. 자, 처백세로 들어가셔가지고 보험료 납입면제 하시면 돼. 이거 하실 분은 하시고, 하기 싫은 사람 안 해도 되고요. 특정 5대 기간 양성 신생물, 거기다가 암 수술비, 유사암 수술비, 질병 수술비, 다 수술 플랜이요. 77대 질병 수술비가 들어갑니다. 1,000만원까지. 자, 그리고 30, 90, 10만원 이렇게 넣으시고요. 상해 사망은 스코린 때문에 넣었고, 민사소송 법률 비용도 말 그대로 스코린 때문에 넣었는데, 이건 차치하고서라도 77대 질병 수술비가 1,000만원 들어가니까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고요, 갑상선을 고주파 수술했다라고 한다면요, 1,000만원 그냥 다 보상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40세 여자가 월 얼마? 3만원이에요. 왜? 확정갱신형이기 때문에. 이 무조건 갱신형인데, 확정갱신이다 보니까 요렇게 플랜이 제일 많이 풀려요. 특히 GA 시장에서는. 그래서 한때는 이거 안 판다고 했어요. 이렇게 수술비 더 이상 파지 말라라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요렇게 묶어서라도 판매하는데, 이게 이번 주 금요일까지면 끝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다음 달부터는 77대도 없어지기 때문에. 유병자 77대로 가야 돼요. 유병자 77대도 비싸고 가입금액도 얼마 안 들어오고 하니까, 처음 엽서 100세까지를 77대 질병수술비에 넣어서 수술비 플랜으로 뽑아도 괜찮더라라고 하는 거, 그 모습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마찬가지로 갑상선 진단비까지 넣었어. 갑상선암 진단비 2,000만원 넣었고요. 갑상선 항쟁증 치료비까지 같이 넣었거든요. 이런 형태도 괜찮습니다. 암 진단비도 이렇게 넣었더니만 40세 여성 기준으로 월 4만원이면 뽑혀요. 이 확정갱신형의 매력을 한번 이걸로 한번 해주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갑상선 결절, 특히 아까 봤지만 여성분들은 암 진단비 가장 잘 되는 순서가 유방암 다음에 위암 다음에 갑상선이요. 갑상선암이 그렇게 자주 오는 질병인데, 미리 이렇게 좀 준비를 해놓으면 한 달에 3, 4만원 돈으로도요, 충분히 2천만원, 3천만원씩 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갑상선 수술 관련돼서. 맞습니까? 플랜 잘 보시고, 여기 지금 보여드린 플랜은요, 제가
단톡방에다가 이 상태 그대로, 이 모양 그대로 제가 넣어드릴게요. 오늘 안에 있는 내용들 보시면서 설계 같이 한번 해보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 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달해드릴 내용 정리하자면요. 첫 번째 드림북, 요거는 꼭 매일 아침마다 가져오시라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안 받으신 분들 얘기해 주시면 오늘까지 아마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이 한정판이라 가지고 오늘까지 물량이 남아 있어요. 오늘 오신 분들은 진짜 행운하셔요, 행운하셔. 예. 들을 테니까 요거 이름 대빵만에 적어가지고 갖고 계시고요. 자, 8월달에 종료되는 거 말씀드렸어요. 특히 106대 질병 수술비 안에 있는 담보가 축소된다라고 하고 스코어링 안 붙이는 기준이 더 늘어나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처음 약속 100세까지 안에 77대 질병 수술비 좀 신경을 쓰자. 왜? 106대로 바뀌기 때문에 그 확정 갱신으로 저렴하게 그리고 갑상선을 1000만 원씩 보장받을 수 있는 플랜도 이번 달이 마지막일 거다라는 말씀 좀 드렸고요. 그 이후에 이제 활동 측면 좀 잘 챙기자 그렇게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공지사항 나와 있죠. 8월달 종합보장형과 자녀보험 그리고 운전자도 바뀝니다. 약관이 아예 바뀌기 때문에 약관이 바뀌어요. 운전자 안에 내용들 안 건드릴 거예요. 예, 약관이 바뀌니까 자, 요거 바뀐다라고 하는 거 좀 봐주시고 바뀌니까 중요한 건 청약서를 다음 달에 못 써요. 청약서 그거 아예 새롭게 설계를 해야 되니 네, 이번 달까지 다 완료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요. 네, 긍정적으로. 이번 달 다 끝내고 다음 달에 또 새로운 뭔가가 펼쳐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청약서는 이번 달 안에 다 끝내셔야 돼요. 자, 11시 콜타임 꼭 지켜주세요. 오전 콜타임 필수입니다. 필수적으로 오전 콜타임 지켜주시고요. 자, 이번 주도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좋은 한 주 마감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총무님 화요일까지 휴가세요. 안 계시니까 필요한 일 있으면 전화 혹은 수연 총무님한테 부탁하시고요. 수요일부터 정상적인 업무 가능하니까 모두 참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박수 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